그럼 증거법 첫 조문이 288조 불교정 사실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쭉 보면 8-13 그 도표 봐봐. 8-13 이 3단 논법의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을 펼쳐야 돼. 그 다음에 대전제인 대전제인 법규는 증명을 하는 이런 영역이 아니고 법관이 알아서 해석 적용해야 될 영역이야. 그런데 지금 아직도 처음 이제 나오는 이미 여러분한테는 입에는 있는 용어인 경험칙도 법규와 동급으로 대전제로 판단의 연결고리로서 경험칙이 쓰여. 내가 그래서 그때 농담 삼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인데 그런 건 경험칙이야. 누구도 뭐 자연법칙적인 경험칙이지. 누구나 경험적으로 물이 밑에서 위로 흘러갈 수는 없다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위해서 연결고리로 쓰이는 법규 말고 판단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법규급의 경험칙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때 제주도 뭐지? 경사로가 거꾸로 같이 보이지만 그 차가 뭐 뒤로 가나?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뭐라고 부르지? 그 작시현상이지. 작시현상이지 실은 거꾸로 가는 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슬쩍 얘기하려고 했다. 일단 물이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판단자가 물이 거꾸로 간다라는 류의 뭐 그 연결고리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재판 엉망진창 되는 거지. 사실 중에는 거기 잠깐 써놨는데 변론주의 때 배웠지만 우리가 요건사실, 주요사실이 있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이 있다는 거 앞에서 변론주의 때 이미 배웠어.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추인시키는 것. 간접이라는 의미는 직접이 아니라는 뜻이야. 즉 주요사실은 직접사실이야. 그 기둥으로서 지붕을 더 씌워서 건물을 만들 때 올라가는 기둥에 해당하는 사실은 직접사실인데 그 설명할 때 대여사실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한 직접 요건사실인데 대여사실이 있다라는 거. 근데 대여사실을 직접 증명할 차용증이 없으면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지? 그 채무자가 뭐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가 돈을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시점 이전과 이후에 그 채무자가 뭔가 돈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호전된 어떤 상황이 있다라든지 이런 건 간접사실이야. 돈을 빌려갔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변제기 이후에 그 채무자가 뭔가 채권자를 꺼려했다는 사실, 피했다는 사실 이런 거 다 간접사실이야. 돈을 빌렸음직한. 그치?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한 그 날에 내지는 그 전날에 인출한 그 자기 통장에 입출금 그게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이 돈이 간 거다, 빌려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간접사실이야. 그지? 그렇잖아. 인지청구에서는 부자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저번 때 얘기했지. 여러분 생각은 DNA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확률일 뿐이고 아주 정확도 높지만 본격적인 그 직접 증거는 아니란 말이야. 유전자 뭐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간접사실로서 99.9%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유전자 검사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아들인 게 맞다라는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 추론은 경험칙이 작동해. 자유심증주의의 심증 형성에서 그 추론, 간접사실로부터 직접사실 등을 추론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대여금 사건에서의 간접사실, 인지청구에서의 간접사실을 봤을 때 판단자가 빌려간 거 맞네. 판단자가 아들 맞네. 이게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칙상 우리 누구나 그 정도 되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경험칙이야. 그죠? 누구나 경험에 입각해서 그러한 논리라든지 그러한 흐름이라든지 그런 예상되는 경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경험칙이라고 하는 거야. 경험의 바탕을 둬.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물은 밑에서 위로 흘러갈 수는 없어. 누구나 위에서 밑으로 간다는 것을 경험칙상 알고 있는데 그런 어긋난 판단에 연결고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한테 다시 간접사실, 보조사실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보조사실은 증거의 신빙성 등을 뒷받침할 때 등장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증인인데 증인이 모녀관계라는 사실은 신뢰도를 낮추는 사실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조사실. 그렇게 이해해. 그래서 증명의 대상은 그럼 뭐야? 판단을 위해서 사실이 확정돼야 되고 법규의 해석 적용이고 이 법규의 해석 적용과 마찬가지 꼴이 법규의 해석 적용과 마찬가지 꼴이 경험칙.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법규나 경험칙은 당사자로부터 증명될 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이 증명될 거리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증명의 대상은 사실이다. 그럼 봐봐. 쭉 증명의 대상에서 사실은 O고 법규랑 경험칙은 X이고 그럼 챕터가 또 바뀌어. 불요정 사실로 가서 지금 뭐야? 증명의 대상에서 두 개는 제거됐어. 법규랑 경험칙은 제거됐고 뭐만 남았어? 사실만 남아서 사실이 지금 3장으로 넘어서 사실 중에도 이제 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로 또 한번 속어 제거하는 거야. 불요정 사실. 그 다음 제목은 어느 책이든 민사법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 머릿속에 큰 틀을 이해해봐. 챕터 두 번째는 증명의 대상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사실을 남겨놓고 법규나 경험칙은 증명할 대상으로서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한번 다 소각 제거를 해버렸어. 그 다음에 챕터 3으로 와서 사실 중에도 이제 어떤 경우만 이제 증명할 거냐. 거기서 다시 또 소각 제거하기 위해서 불요증, 증명할 필요가 없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백이야. 자백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백된 사실은. 그 다음에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은 현저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증명할 필요가 없는 취지는 틀려. 자백은 당사자끼리의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오케이 했으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8-37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객관성이 현저해서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요증으로 하는 취지는 틀려. 됐지? 현저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